맞아. 그래서 교육 방법론 참 중요한 것 같아. 이런 거 네. 보면은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 방법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거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말 듣지 마세요. 아하. 여기에 특징이 엄마 아빠 말 듣지 말자요. 아하.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가 아니라 너 때는 말이야입니다. 그래서 아. 교수님 제가 또 엉뚱한 질문 하나. 너무 좋습니다. 사극 발성은 어떻게 달라요? 사극 발성도 다르지 않아요. 기초는 아 같아요. 진짜로? 이 그럼요. 현대극하고요? 거봐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니요. 현대극과 발성이 다르다는 건 뭐냐? 훈련할 때 보통 얘기하는 복식호흡을 사용한 발성을 주로 많이 하기는 하죠. 근데 사극도 사실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퓨전 사극과 지금 교수님 말씀 정통 사극. 퓨전 사극. 근데 정통 사극은 사실 맞아요. 그 복식호흡을 통한 이제 발성 주로 하는데 사실 퓨전 사극에서는 맞아. 그때 안 해요. 사실 그냥 가볍게 현대 화법을 많이 쓰는데 거기서 이제 다들 뭐 하셨고요 하는데 거기서 이러면 뭐 이러면 네가 뭐 이러고 있으면 그거 역시 그럼요. 그래서 어떤 작품인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또 다른 발성이 있어서 사극 발성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교수님 요즘은 정통 사극이 없는 것 같다.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야. 그래서 필요한 교수님 교수님의 학과의 미래를 좀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변화를 좀 알고 싶거든요. 그동안 교수님 전공 학과가 왜냐면 교수님 이쪽 학과 출신이니까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돼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 같으세요? 교수님 공부하실 때쯤은 공부하실 때. 저 공부할 때는 이제 저희 동덕여대 방송연예학과가 1998년도에 최초로 설립이 됐어요. 근데 최초로 설립이 됐는데 그게 전국 통틀어서 최초 4년제 대학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없었어요. 2년제? 2년제만 있었고 4년제는 최초였어요. 서울예전 같은. 예.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실용 학풍의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공연예술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또 방송연예과뿐만 아니라 뭐 실용음악과 이런 것도 이제 4년제 최초. 또 모델과, 무용과 이런 학과들이 이제 공연예술학부에 모여져 있는데 이게 학문에 정체돼 있지 말고 우리 아까 사실은 교수님이랑도 좀 얘기를 나눴는데 실제 이제 이게 실용 학문으로 같이 이제 접목이 돼야 되지 않니를 1998년도부터 사실은 설립해서 이제 시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굉장히 사실 혁신에 어떻게 보면은 혁신 주도했죠. 주도한 학부를 지금 나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매체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는 실용 학문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데 이제 변화에 이제 좀 선도에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후에 나갈 또 매체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교수님 연구하시는 이 가상현실 안에서 우리 배우들이 방송인들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해하려면 사실 방송계에 대한 이해 또 그 외에 대한 사실은 이해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융복합적인 사실 학문적인 접근도 사실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실제 실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접목하려고 이제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혹시 기술 같은 것도 적용해서 뭘 해요? 기술 같은 거 적용하죠. 왜냐면 저희 아까 영상 편집, 방송 제작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근데 아직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상 현실 안에서 연기 부분까지는 사실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선도에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 제가 뮤지컬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봤을 때 뮤지컬은 정말 그 설치를 했는데 언제서부턴가 무대에서 뭘 쏘는 걸로 해가지고 더 맞아요. 현실적으로 더 실감나게 보이는 쪽으로 바뀌어진 것 같아. 맞아요. 그게 더 임팩트 있고요. 또 보는 관객들에게도 또 다른 형태의 또 감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그런 시도도 사실은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 이제 또 뮤지컬 제작하시는 감독님들, 그 교수님들, 그리고 또 뭐 영상 관련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도 같이 협력하셔서 그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가시려고 이제 노력하시지요. 어느 분야나 이 기술의 적용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려보는 뭐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하나의 기술 적용은 뭐냐면은 이게 뒤에 LED가 이렇게 180도로 쫙 깔려서 굳이 설치를 하지 않아도 그걸 입체감을 느끼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뭔가 되지 않을까.
이게 180도면 이거 아니에요? 이 뒤쪽으로 어. 버추얼 스튜디오가 최근에 이제 만들어져서 어. 이제 그걸로 실제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 가서 보면은 이 LED 소자가 그래도 조금 보이는데 이거를 디스플레이로 보니까 완전 똑같아. 진짜 같아. 돈은 많이 들겠지만.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사실은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질문 이렇게 마지막 보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진짜 중요한 게 왜 지금 버추얼 얘기하셨는데 버추얼 퍼포먼스도 정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기하는 데 있어서 왜 아바타 보시면 왜 그 모션 캡처 이런 맞아요, 자료들 맞아요. 하기 위해서 왜 트래킹 마크 같은 거 막 많이 붙고 연기자들 많이 연기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배우들에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실 미래 연기이기도 하거든요. 대상이 없는데 대상과 같이 호흡하고 뭐 없는 이 상황에서도 스스로 뭐 앞으로 더 할 것 같아.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적응해서 이제 연기도 하고 또 하려면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는 또 교육도 커리큘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이제 사실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태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은 그 제 2권 가상현실 너 때는 말이야에 보면은 모션 캡처와 그 다음 게임 엔진을 적용해서 그 다음 딥러닝까지 해서 나오는 그 내용을 제가 다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 잠깐 제가 깨알 광고. 교수님 그러면은 학생 우리 방송연예과 학생한테 가장 요구하는 어떤 역량은 뭐예요? 아 이런 걸 좀 잘해야 돼. 이런 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이런 게 뭘까요? 뭐 이런 건 잘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어떻게 한 분야에 강조하거나 강요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사람마다 다 잘할 수 있는 게 다르고, 그렇지. 예, 그게 어떤 분야이든 간에, 그리고 어떤 분야도 다르고, 그 부분에서 잘할 수 있는 역량도 다 달라요. 근데 뭐 방송에 왔기 때문에 너는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 혹은 너는 뭘 잘해야 돼. 너는 뭐 표현을 잘해야 돼라고 얘기하기엔 사실 갖고 있는 역량들이 너무 다르고 그 다양성이 사실은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하나의 역량을 강조한다기보단 물론 기본적으로 요즘 얘기하는 뭐 창의성, 뭐 상상력 뭐 이런 기본들 얘기하는 건 보통들 있으면 좋죠. 근데 사실 저는 그거는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교과목마다 교수님들께서 강조하는 부분도 각자 다 다르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부분을 강조한다기보단 각자 본인들끼리 이제 본인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야,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어필할 수 있는 역량, 혹은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게 사실 우선일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말씀을 제가 듣고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네. 교수님이 확실히 연기 지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실 것 같아요. 개성, 맞아요. 너의 것. 맞아요. 그럴 것 같아. 맞아요.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굳이 어떠한 기준에 너 이렇게 따라와가 아니라 맞아요. 네 것을 극대화해서 네 것을 만드는 걸로 맞아요.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게 예술을 한다는 것, 그리고 방송계에서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지금 소위 얘기하는 이 융복합 시대에 살아남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수영을 좀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강도 횡단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수영은 항상 자유형 뭐 이런 폼이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안 가르쳐요. 최근에는 일단 기본 폼 가르치고 나서 거기에서 이 친구가 하는 거를 더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지 고정되게 요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게 아마 그런 점이 아닌가. 네,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가르치거든요. 일단 너를 찾아라. 맞아요. 너를 찾고서 그리고 나서 너가 잘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런 네. 얘기를 하는데 맞아. 그래서 교육 방법론 참 중요한 것 같아. 이런 거 네. 보면은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 방법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거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말 듣지 마세요. 여기에 특징이 엄마 아빠 말 듣지 말래요.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가 아니라 너 때는 말이야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엄마시잖아요. 나 엄마인데. 우리 애들이가 중3과 중3 어떡하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교수님, 우리 롯데말 친구들 중에 고등학생도 있어요. 예. 고등학생도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 학과에 지원할 때 어떤 점을 좀 중시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 좀 팁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들어올 때는 이제 실기 시험을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가 다 이야기는 어떻게 연기하래. 여기서 짜여진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개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특기. 이제 이것이 뭐 보통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준비해온 무엇, 이게 짜여진 뭐 A 스타일, A 타입, B 타입, C 타입의 연기를 해서 이렇게 정형화된 연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본인의 개성,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나타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이 나타낼 수 있는 특기, 그리고 본인이 잘 나타낼 수 있는 즉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면접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입시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연습 많이 하죠. 야, 들어갈 때부터 웃어. 막 이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막 웃고. 나올 때 웃어. 나올 때 웃어. 이런 거. 그래서 그 면접할 때 물론 웃는 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본인을 표현하는 것 같죠. 저는 이런 색깔을 갖고 있고 이런 장점을 갖고 있고 이런 개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배우로서 방송계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을 좀 이런 분의 능력을 좀 잘 봐주세요의 느낌이 들어간 사실은 연기 실기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